안녕하세요. 경국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건설안전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본 강의 나가기 전에 시험에 관계되는 OT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리가 건설안전 기사 또 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 우선 시험 과목을 우리가 예시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안전관리론, 두 번째가 심리 및 교육. 이건 원래 산업심리학 및 안전교육론 이렇게 되는데 줄여서 심리 및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네 번째가 건설 시공학. 자, 다섯 번째가 건설 재료학. 여섯 번째가 우리가 건설 안전 기술. 그래서 요 여섯 과목 중에 요 앞에 요 세 과목을 우리는 보통 우리 건설 안전 일반에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건설 시공학, 건설 재료학, 다음에 건설 안전 기술. 요 세 과목을 우리는 우리 건설 중에 자, 건설 안전 공학 기술에 관계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우리 요 기사시험은 우리 요 기사시험하고 요 산업기사시험의 차이점은 산업기사시험에서는 요게 한 과목이에요. 요걸 합쳐서 안전관리로 심리교육이 한 과목으로 다 되죠. 1과목이다. 그럼 1과목에 4과목 합하니까 5과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 과목별 자, 우리가 이제 합격 기준을 보면은 우선 출제 문항수가 기사인 경우에는 20문항씩 자, 우리가 6항목이니까 20 곱하기 20, 120문제. 기사는 자, 6과목 곱하기 한 과목에 20문항. 그래서 120문제. 산업기사는 자, 5과목이죠? 한 과목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느 한 과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1과목하고 제2과목 기사시험에서 즉 안전관리론과 심리교육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죠. 그래서 5과목 곱하기 20 하니까 산업기사는 100문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응시 자격 기준에서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4년제 대학을 나왔다면은 기사, 2년제 대학 이상 나오면은 우리가 산업기사, 또 그 경력 연수에 따라서 자, 뭐 3년 이상이면은 기사, 2년 이상이면은 산업기사. 근데 그러면 산업기사가 좀 쉽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같은 날 시험 볼 때 오전에는 기사 시험을 봐요. 그리고 오후에 산업기사 시험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동시에 봐. 오전엔 기사 시험 보고 또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산업기사 시험을 보는데 산업기사는 떨어지고 기사는 합격하고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사나 그 난이도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문항수만 120문제고 자 100문제고 약 20문제가 적게 나온다는 것뿐이지 기사와 산업기사 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출제 과목에 관계되는 우리 시험에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합격 기준을 보면은 합격 기준 이게 중요하죠. 과락 없이 과목 낙제 없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이 합격 기준조차 생각지 않고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합격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목표를 세워서 그에 따라서 우리 학습, 수험 준비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럼 보세요.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 낙제인데 이 과락이 40점 미만이야. 과락이라는 거. 그럼 40점 미만은 없으면 돼.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40점은 해당이 안 돼. 그럼 100점 중에 40점이니까 40%, 0.4. 자, 과목에 20문항. 한 과목이 20문항이라 했죠. 과목별 20문항. 곱하기 0.4 하면은 8문항. 8문항 미만이에요. 8개는 과락이 아니에요. 20개 중에서 8개는 과락이 아니다. 7개 맞는 게 있으면은, 자, 평균이 60점 이상, 평균이 70점이라고 해도 어느 과목이라도 이 과락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1차 필기시험의 불합격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20문항 중에 8, 그래, 8문이 괜찮은데 7문항이 바로 과락이야. 이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몇 문제? 7문제뿐이 못 맞췄다. 이거는 다른 거 평균 따질 거 없이 자, 불합격이다.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리 학습 요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요령이. 학습 요령이라고 했을 때 이 학습 요령은 바로 공부 기술이에요. 공부 뭐야? 기술이다. 아무리 그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요령 없이 하면은 우리 결국 이 대뇌 머리에 남아 있어서 생각이 나야 돼. 그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 놓느냐? 어떻게 인상 깊게 인상을 강화시켜서 학습을 해 놓느냐? 이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 공부 기술인데 우리 저 과목에서 6과목인데 이제 산업기사를 따지지 말고 결국 자, 6과목 중에서 이 우리가 학습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을 선별하.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 이걸 선별한다. 가장 쉬운 과목, 가장 어려운 과목. 이게 분명히 있어요. 나름대로. 다음에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 처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뭐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지 저는 알고 있죠. 그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가장 쉬운 과목을 한다면은 가장 쉬운 과목 제1가 안전관리론이에요. 안전관리론. 다음에 심리교육. 심리교육. 근데 요게 하나, 둘 여기서 나눠주는데 산업기사에서는 합쳐진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가 건설안전기사 시험이 있고 산업안전기사 시험이 있어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요거일 때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요게 합쳐져요. 요거 합쳐지고 그러면 여기 3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전공학 그리고 6과목의 건설안전기술 요 2개는 요건 공통과목 아니죠.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어. 요 2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쳐지니까 하나, 둘, 셋. 안전관리론 및 심리교육, 인간공학 및 시스템전공학, 다음에 건설안전기술 이 3과목이 공통과목이야. 똑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건설안전에서 건설시공학, 건설재료학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산업안전을 가면 기계, 전기, 화학 딱 이렇게 나눠지죠. 그 공통과목이라는 거. 그 여기에 실제 우리가 산업안전에서는 한 과목으로 나오는데 이 6과목 중에서 이 2과목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가장 어려운 과목. 이것만 선별해. 가장 어려운 과목은 이 6개 중에 공학 중에 시공학도 아니고 건설안전기술도 아니야. 근데 이 건설 재료학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건설안전기술에서. 건설안전기술. 이게 건설안전 기술이 아니라 건설 재료학.
건설 재료 제일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쉬운 나머지 여기 건설 안전 기술. 근데 이 건설 안전 기술은 보통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쉬워요. 이건 거의 법이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얘기하지만 이 건설 안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똑같이 20문제씩 해서 120문제가 나오는데 실기 시험에 가면 실기 필답회의나 실기 작업회의나 전부 거의 법이 80% 이상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법이 아주 중요한데 이 건설 안전 기술 보통이야. 나머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다음에 건설 시공학, 건설 시공학. 요 세 과목 하나, 둘, 세 과목은 보통이다. 그러면 가장 쉬운 과목은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과목은 80점 이상. 80점 이상. 여기서 점수를 따는 거예요. 20개 중에서 이파리 10명 16개, 17개, 18개, 90점 이상.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려울 게 없어. 가장 쉬운 과목. 그러면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는 요 건설 재료학은 우리가 요 예시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긴 전부 아는 거예요. 재료 쪽에 목재, 그리고 시멘트 및 콘크리트 다 들어봤죠. 목재는 나무고 시멘트, 콘크리트 뭐 우리 일상 주변에 공사하는데 다 쓰는 재료죠. 다음에 석재, 석재 및 점토. 우리 점토 했을 때 뭐 의생도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자기, 도기, 자기, 석기, 토기 이런 것들. 그렇죠. 석재 및 점토. 그리고 금속재료. 금속재료는 철금속과 비철금속. 우리가 강관이라고 하는 강관, 글쎄. 자, 이걸 철금속이라고 하고, 비철금속은 비철금속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구리, 다음에 알루미늄, 그리고 뭐 주석, 아이언, 납 등 이런 금속재료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합성수지 쪽에 관계되는 거. 다음에 미장재료, 미장 및 방수재료. 그 도료 및 접착제. 이러한 것들이 이 재료학에 나오는데, 이 재료학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화학적인 요소가 많다. 화학. 그 화학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의외로 이 건축가라든지 토목가라든지 뭐 건축설비가라든지 이런 건축가를 거기를 전공한 친구들도 또 건설회사에 계신 분들도 이 재료학에서 과락이 나온다면 이 재료학에서 나온다. 과락이 나온다. 이게 제일 어려워. 요 건설 재료학이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렵다. 자, 다음에 이거 이제 보통이라고 하는데 인간공학 시스템 보통 조금 어렵다. 아주 매우 쉽다. 이것도 요 건설 안전 기술 이것도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쉽다. 보통 쉽다. 요 건설 시공학은 뭐 그대로 이건 이론이니까 공학이니까 우리 건설 공사에 관계되는 건설 시공학에 관계되는. 근데 건설 공사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요 건설 시공학 출제 기준에는 딱 6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가설 공사 같은 거, 뭐 마무리 공사에 뭐 창원 공사라든지 또 뭐 전기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포함이 안 돼. 그러면 지금 가장 쉬운 과목은 60점 이상, 90점 이상 맞추고 가장 어려운 과목은 여기 이제 중요한데 그럼 가장 어렵다. 자, 조금 어렵다. 이런 가장 어렵다. 제일 어렵다. 이런 과목은 60점만 목표로 하는 거예요. 60점. 목표가 60점. 그 목표를 60점을 했을 때 이제 그러면 40점은 내가 틀려도 돼. 20개 중에서 8개는 내가 자신 있게 틀려도 돼. 그 6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실제 강의하면서는 반만 맞추십시오. 반만. 20개 중에서 10개만 맞추십시오. 그럼 다른 쉬운 데서 보충이 되잖아요. 근데 10개를 목표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과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60점을 목표로 하자. 목표 60점을 목표로 하자. 그러면 목표를 60점을 했을 때는 단축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할 거 없어. 꼭 필요한 거. 과감하게 버리면 버릴 건 버리고. 아주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쉬운 과목은 더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그렇죠? 더 열심히 집중하고,
범위도 넓히고. 근데 가장 어려운 거 하면 범위도 좁히고 시간도 좀 줄이고 60점 맞자. 반에서 20%만 더 맞자. 20개 중에서 반이면 10개. 10개 중에 나머지 10개 중에 2개만 더 맞추자.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떤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술도 있어야 돼요. 무슨 시험 하나 보는데 뭐 전략 전술이 들어가느냐?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짜 요령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 지금 쉽다 어렵다 쉬운 과목이다 어려운 과목이다 이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설 재료학이 제일 쉬울 수 있어. 그럼 제일 쉬운 과목은 90점 이상 8점 이상 맞추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인간과학이 시스템과학이 제일 어렵다. 그 과목은 60점만 맞추면 된다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를 몇 점을 하냐면 70점을 해요. 70점. 7점 이상. 보통 어렵다. 인간공학 시스템과학, 또 건설안전 기술, 건설 시공학, 자, 뭐 심리 교육 이러한 것들은 네, 그 보통 쉽다. 중간 정도이다. 그럼 7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8점 이상, 제일 어려워. 제일 쉬운 건 8점 이상, 제일 어려운 건 60점 이상, 그리고 보통은 7점 이상. 그럼 최종 목표는 7점을 목표로 한다는 거. 자,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OT 시간이 끝나면은 요 강의를 듣게 돼요. 이 강의가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도 최근 기출문제. 최근 3년 요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요 이론은 여러분들이 제 요 온라인 요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만 제대로 완강을 하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이거를 2번, 3번 완강할 건 없어요. 이론을. 문제풀이를 이건 2번 이상 완강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스스로 요 기출문제를 스스로 3회 이상 풀어야 돼. 절대 불합격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한계 이상이 됐을 때는 눈에, 머리에 그 책 내용이 싹싹 들어와요. 문제를 풀어도 답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들 처음 문제 풀면은 답이 안 보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푸는 방법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1회 한번 쭉 풀어. 그렇죠? 8회 풀면. 우리 3년치, 지금 최근 3년 동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건 3년치 문제 풀이를 듣는데 실제는 최근 5년 동안 1년에 3회예요. 1년에 3회 시험 봐. 3번 시험 봐. 그러면 3, 5, 15, 15회. 15회. 자, 우리가 10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산업기술 기준으로 하면 1500문제 이상, 1500문제 이상을 3번 이상만 풀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문제풀이, 일에 한 번 문제풀이를 해. 요때 이제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방법을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는 학습 방법.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런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 2번째 또 문제를 풀어. 3번째 문제를, 2번째 문제를 풀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답이 보이기 시작해. 문제 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자, 옳은 것은, 다음에 틀린 것은, 근데 2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적당한 것은, 적합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뭐 이런 식으로다. 근데 거의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70% 이상이에요. 70%. 그럼 왜 틀렸는지, 왜 이게 틀렸을까를, 그거를 답을 빨리 찾는 그 요령. 그러니까 내용 자체, 문제 풀 적에 내용 자체, 이 문제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론 강의를 지금 오늘부터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안전관리에서 어떤 강의를 듣게 되죠. 자,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느냐 하면은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별표 셋, 둘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사주 완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주 완성이라고 하는 요 단기간에 약 한 달, 빠르면 한 달, 한 달이 사주잖아요. 보통 필기시험은 우리 2달 동안 공부를 해요. 실기시험 한 달 동안. 그래서 3개월 동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죠. 이 자격증은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60점 이상을 맞추고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죠. 쓸 수 있도록 해서 60점 이상 맞춰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럼 거의, 자, 여기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별표로 다 중요도가 표시되어 있지만 제가 다른 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러한 식으로 중요하다. 여기 별표 2개로 되어 있죠? 이건 별표 3이다. 아주 중요하다. 별표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이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사주완성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별표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별표 하나에. 중요도가 별표 3, 별표 2, 별표 하나. 별표 하나는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별표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매우 중요. 매우 중요. 반드시 알아야 돼. 보통 중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별표가 안 되어 있는 건 2가지 경우예요. 우리 책에서. 하나는 자 기출문제인데 횟수하자. 기출문제. 한 번, 두 번. 기출 한 번, 두 번. 2회 정도 출제돼. 기출 1, 2회 정도.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나왔어. 또 한 번 더, 두 번 정도 나왔어. 그리고 안 나와. 또 언젠가 또 한 번 5, 6년 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거의 구별이 돼요. 연대 수석 공부해도 거의 문제를 보지 않아도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10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는 아직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출제 가능성이 있는 여기 별표 하나예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 중요도를 파악하는 거. 이게 책에 표시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아니 강의를 한번 쭉 들었는데 아니 책에다 표시해 놓고 강사 예를 들으면서 뭘 중요한 건 다시 메모다 해놓고 그리고 언더라인 빨간 줄도 그어놓고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눈이 딱 드러나게끔. 두 번째 봤을 적에는 눈이 딱 그 자체가 우리 이 머릿속의 대뇌를 강화시켜. 인상을 강화시켜. 인상을 강화시키면서 학습한 것은 기억도 더 오래 가죠. 이게 중요도예요. 중요도를 파악.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문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아니, 아까 제가 이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이론, 요거는 한 번 정도 1강, 그렇죠? 1강 완강. 한 번, 1회 완강. 한 번 끝까지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문제를 2회 이상 풀고 또는 3회 이상 풀고 마지막 정리할 때 마지막 정리할 때 그때 한 번 더 쭉 이론 강의를 들어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 정리하는 거. 왜? 실기를 위해서. 근데 실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한 번 정도 완강 듣고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3번 이상 문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론 내용에 대한 강의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고 또 이러한 식으로 문제 나온다. 계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거는 이러한 식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야 된다. 이거를 바로 제시를 해줘요. 이 2가지 경우에. 중요도와 문제 경향을 파악시키면서. 그러면 결국 이 2가지, 요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거죠. 아니, 혼자 1년 동안 공부하면 누가 뭐 합격 못해? 시간이 많이 걸려, 혼자 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이론을 쭉 한번까지 뭐 2번, 3번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듣게 되면은 바로
요 이론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 그 표시를 빨리 해놔야죠. 잘 해놔야 되겠죠. 책에서. 그리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냥 이제 파악을 하고 중요도를 파악했을 때 결국은 제가 요 중간 요 장이 나갈 때마다 제1과목이 나가.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십시오. 대신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잘 따라주면은 충분히 한 달 정도 걸려서 수험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유언비어가 있어. 어떤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동료라든지 뭐 또 친구라든지 후배라든지 선배라든지 야, 나는 뭐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 자격증,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증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떴다. 다 거짓말. 절대 될 수 없어. 그분은 남 몰래 공부를 누구도 모르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한 척.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주잖아. 그거 믿고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어쩌다 학교 갈 수 있겠지. 4개 중에서 찍으니까. 네.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실기 시험에 가서도 절대 학교 갈 수 없어요.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풀어야 실기까지 준비가 되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런 학습 요령에서 요거를 파악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암기라고 하는 게, 암기도. 무조건 암기가 있어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제시를 해줘. 아니, 이건 다른 대안이 없고, 일단 암기를 해야 합니다. 외우십시오. 공식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쉬워져요. 외워놓으면. 근데 이게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외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한 후에 암기해 이렇게 있어. 이해한 후에 암기. 그러면 일단은 지금 1차 시험 때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해놔도 네 개 중에 맞출 수 있어. 근데 이해를 충분히 이제 하게 돼. 문제 풀면서. 실기 시험에 가서는 써야 되잖아. 1차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2차 실기 시험은 주관식. 자, 뭐뭐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실기 시험에 가면 뭐뭐를 3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이해한 후에 암기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무조건 이해만 하면 돼. 무조건 이해만. 조건 없이 이해만.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요 3가지예요. 암기, 이해에서는. 근데 조 내용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외워야 되겠구나. 뭐 저 선생이 한말 뭐 떠들어도 내가 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구나. 알아요.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도 바로바로 제가 제시를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 과목이 우리가 출제 과목이 있고 이런 학습 기준이 있고 이런 학습 요령에서 요령 있게 그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 한 달 동안. 한 3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한 4일 놀다가 또 한 5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한 열흘 동안 또 하지 않다. 절대 우리는 단기간에 하는 거는 우리 산업 심리학 쪽에 교육 심리학 쪽에 나와 24시간. 자, 하루죠. 한 1일. 망각률 잊어버리는 비율이 여기에 66.7%예요. 거의 3분의 2는 하루 만에 다 잠겨져 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소리 들어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여기 기억나기 위해서 잃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꾸준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매일 2시간, 1시간, 3시간 게다가 시험 먼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2달 정도 한 2달 전부터 2개월 전부터 공부하면 여유가 있죠. 하루에 한 1시간씩 2시간씩 공부를 해. 한 달 동안. 게다가 한 달 정도 남으면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해요. 게다가 한 열흘 남으면 하루에 3시간 공부해. 이런 어떤 학습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셔야 한다는 거. 자, OT 시간은 이 정도로다가 갔고요. 앞으로 이제 필요한 얘기는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어때 시간을 내도록 하죠.